이제 드디어 기가 텍사스 테슬라 공장이 이제 6개 체제가 완성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다음 공인데 전혀 소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그런 행보에 대해서 한번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를 모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워낙 그 다양하고 그런 소식이 끊이지 않는 회사인 것 같아요. 테슬라도 그렇고, 다른 그런 스페이스 X라든지 어떤 다른 회사의 행보도 참 재밌지만, 그래도 항상 그 뉴스의 핵심은 테슬라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기가 베를린, 독일에 있는 회사의 풍경을 찍은, 그러니까 팬이 찍었다고 하는데요. 테슬라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고, 아직 그 공장 주변은 좀 정리가 좀 덜 된 것 같지만, 뭐 생산하는 데 지장 없는 뭐 그런 상태인 것 같이 보이고, 보시면 이제 처음에 이제 그 프레스 머신에서 그야말로 부품을 이렇게 오리고 팍 찍어내는 뭐 그런 과정으로 보입니다. 요것은 이제 뭐 다른 그 자동차 업계가 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것 같고, 조금 더 부품 하는데 사람이 좀 더 없어 보인다? 뭐 그 정도 빼고는 크게 다른 점은 못 느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모델 S 할 때보다는 훨씬 사람들이 좀 덜 관여한다? 뭐 그 정도로 보이고, 또 하나는 이제 좀 그 현대적인 설비에 비해 이렇게 옛날 스타일로 사람이 자동화가 안 돼서 이렇게 뭐 그걸 꼭 사람이 아직은 해야 되는 것 같네요. 그 알루미늄 그런 그 용광로에서 그런 걸 뭔가 불순물 같은 걸 잘 들어가 있고 관리해 주는 것 같은데, 현대적인 그런 그 시설에 비해 조금 되게 안 어울리는 풍경이라서 눈길을 끌었고,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죠. 어떻게 보면 그 기가 프레스라고 해서 그야말로 아까는 그냥 프레스로 팍 무거운 그 쇠로 찍어내는 과정이고, 이거는 그러니까 캐스팅이라고 그래서 그 금형 안에 뭐 쇳물을, 그러니까 알루미늄 그 물을 부어 넣는 거죠. 그래갖고 찍어내는 건데, 이게 고도의 그런 어떤 합금 기술과 뭐 그런 재료 공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테슬라가 이번에 이 기계를 본격적으로 이제 사용할 것 같은데, 전에도 이제 부분적으로 사용했는데, 그래서 약간 뭐 70개의 부품을 하나로 만드니까, 하나의 그런 큰 덩어리로 만드니까 이런 식으로 당연히 그 제조 과정의 그 번거로움이 줄 거고, 그다음에 시간도 줄 거고, 그리고 내구성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부품이 조각 금속이 아니고 하나의 금속이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 무게도 가벼워져서 그야말로 훨씬 좋은 강성이 강해지는 그런 부품이 된다고 하는데요. 대신에 이제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그 엄청난 그 힘으로 이걸 압축하는 기가 프레스라는 머신이 필요하고, 또 그에 따르는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큰 덩어리의 금속을 만드는 게 이렇게 주물을 부어넣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뭐 엄청난 그런 재료공학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뭐 스페이스 X에서 이제 좀 재료공학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과 협업을 해서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뭐 대단한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차이를 보면은, 보통은 이제 이렇게 다른 그 자동차 영상에서 보면은 로봇가 이렇게 막 용접하는 걸, 협업하는 과정을 많이 보여주곤 하는데요. 이렇게 크게 덩어리를, 이렇게 세 개의 덩어리를 이렇게 탁 이어붙이는 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큰 형태가 있고 세부 부품들을 용접해 가는 과정의 그런 영상은 많이 봤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고 세 개의 덩어리를 와서 이제 크게 이어붙이는 이런 식의 제조 과정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이번에 4680이 나오면서 이제 그 셀 투 팩에서 셀 투 바디, 그래서 이제 배터리가 이제 바디의 강성을 더 강하게 하고, 그 위에 의자를 쉽게 또 장착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기대가 됩니다.
거의 이제 실제 작업하는 사람은 거의 보기 힘들고, 그러니까 기계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오퍼레이팅하는, 그 기계가 잘 하는지를 감시하는 약간 역할, 뭐 그런 거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진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실제 뭐 여기 앞에서 아직도 부분적으로 사람들이 일을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실제 그 업무하는 사람은 건물 규모에 비해 많지 않고 부분적으로 일을 하긴 하나, 대부분은 기계 자체를 만드는 기계 자체를 좀 관리하는 그런 역할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사람이 많지 않다, 뭐 그런 게 좀 느껴졌고, 뭐 보통 뭐 페인트 그런 과정도 되게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뭐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이런 부분은 아예 언급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수적인 거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이제 기존 그런 자동차 업체와 좀 다르다는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가 텍사스 이번에 영상을 한번 볼 건데요. 요것은 이제 뭐 팬이 찍은 것 같진 않고 행사 풍경을 이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에서 찍은 것 같고, 지금 오프닝 행사를 하는 걸로 보이고, 크기가 정말 어마어마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나중에 크기 얘기도 나오는데, 일단 규모 자체가 워낙 크고 거대해서 기가 네바다가 한 요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보다 훨씬 큰 것 같습니다. 요 건물 자체는 2층인가 3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층 건물을 이렇게 한다면 실내 넓이는 2배가 될 테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죠. 저기 세미 트럭도 보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행사하는 뭐 그런 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보면 이게 재밌었던 게, 이제 처음에 이제 이렇게 드론으로 모양을 만드는 행사가 있었는데, 처음에 모델 3를 보여주는 것 같고, 모델 3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 트럭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고요. 끝에 고인의 그 도지가 나오는 건 좀 귀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영상과 함께 테슬라 사이버 트럭 나오고, 이제 처음에 만들었던 로드스터죠. 테슬라 처음에 만든 로드스터를 타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등장을 했고, 좀 우는 거는 좀 웃겼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나와서 이제 주요한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이제 테슬라가 이제 약간 이제 처음 만들었고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고, 이게 6번째 공장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기가 네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프레몬트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뉴욕에 있는 이제 자동차 공장은 아니고,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무슨 태양광 관련 뭐 이런 거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있고, 이번에 오픈한 기가 베를린과, 그 다음에 지금 중국에 있는 기가 상하이, 그 다음에 기가 텍사스 이번에 오픈한 이게 기가 텍사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텍사스가 얼마나 큰지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공장이 이거 하나로 끝이 아니고 이제 이 공장을 한두 개 더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엄청나겠죠. 그리고 이제 뭐 그 공장의 효율성이 증대된 거를 이제 얘기해 주는데, 이건 뭐 다른 공장도 기가 베를린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사람들이 관심 있었던 거는 역시 이제 배터리, 4680 배터리, 이게 등장을 해서 훨씬 싸지고 지금보다 한 15% 이상 연비가 좋아지는 뭐 그런 4680을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는데, 가장 큰 이제 미국에서 큰 이제 그런 배터리 생산 능력을 갖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싱글 캐스트
그 아까 내가 게스트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빠르게 더 좋은 차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사이버 트럭의 좀 행보가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의문이 있는 게,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잘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이건 당연히 컨셉카 그 과정이고, 지금 보면 실제로 보면 여기 옆에 이렇게 보기 싫은 이렇게 사이드 미러가 있고, 여기 이게 거대한 이런 저 윈드실드가 있어서, 그런 와이퍼가 있어서 옆에서 보면 정말 배기 싫은 막 그런 상태고, 휠도 이런 상태가 아니고 정말 무슨 싸구려 휠 같은 그런 게 아직은 있어서 정말 이렇게 나올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고, 그 전시된 차도 보면 이게 단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미국 그 차가 이제 여러 대 있는 뭐 그런 미국 사람들은 뭐 쿨하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유럽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게 용납이 되나 뭐 하는 수준이었는데, 뭐 컨셉이 그러니까 이런 차의 그런 그 오프로드의 그런 어떤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뭐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약간 양산형 가면서 이게 그 공기저항 때문인지 몰라도 약간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유리가 휘더라고요. 이 사이버 트럭의 특유의 그런 각진 매력이 조금 완화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뭔가 잘은 모르겠는데 밸런싱이 조금 하면서 이상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고요. 하지만 매력적인 차임은 뭐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 자 그야말로 아이캐칭이라고 하죠. 뭐 지나가면은 당연히 돌아보게 되는 그런 외모를 가진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뭐 안에 그 인테리어가 부분은 정말 깔끔하고 예쁘더라고요. 근데 뭔가 이 좀 어색한 약간 그런 비율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아직은 낯설어서 그런 것 같고, 아무튼 그 윈드실드 부분은 조금 그 와이퍼 부분은 좀 어떻게 안에 숨기든가 그런 개량하든가 좀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생산량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생산을 했지만 실제 그 전체 생산량에 비해 테슬라가 갖고 있는 생산량은 요 정도밖에 안 되고, 뭐 20% 이상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넥스트에서 잠깐 그 테슬라 봇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요. 테슬라 봇은 뭐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올해 안에 프로토타입이 나오고 내년에 버전 1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그 유명한 뭐 일론 타임을 생각해 보면 생산은 내후년이 아닐까라고 이제 예상을 다들 하고 있고, 일단은 뭐 아웃풋을 올해 안에 보거나 내년 초에 본다면 뭐 테슬라에 대한 뭐 투자자들이라든가 그 외부의 기대는 뭐 폭발하겠죠. 저는 사실 이 자동차나 뭐 이런 거보다는 이 로봇에 대한 어떤 그런 미래적인 그런 어떤 포텐셜 이런 게 훨씬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되면은 뭐 애플도 씹어먹는 정말 그런 엄청난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만일에 그 로보트가 나온다면. 다음에 뭐 그 저 기가 텍사스에서 만든 차를 이제 저기 딜리버리 하는 뭐런 행사를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안에 있는 그 배터리는 4680이라고 합니다. 4680을 언제 할까 뭐 이렇게 했는데 벌써 이미 고객한테 인도하고 그런 상태로 보이고, 그만큼 완성도에 자신이 있다는 거죠. 배터리는 불이 나고 이러면 문제가 큰데 그런 걸 다 잡았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수율 문제가 좀 남긴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니까 이제 시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저번에 유리를 깨서 화제가 됐던 그 수석 디자이너 같이 나왔는데요. 이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그 윈드 그 와이퍼랑 뭐 이런 게 있는데, 조금 뭐 처음보단 개량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보기 싫은 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사이드 미러보다 이게 정말 거슬리는 것 같아요. 차라리 앞에 이제 본네트 같은 데다가 숨겼다가 이렇게 잠깐 위로 열고 이렇게 나오는 뭐 이런 식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기계공학적으로 이제 막 복잡해지니까 이제 그걸 피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뭐 레이저로 뭐 하는 뭐 특허도 내고 했는데, 아직은 좀 시기상조적인 기술인 것 같고, 이게 이대로 나온다면 정말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뭐 개선이 되겠죠, 어떻게든. 그리고 뭐 이 도어 핸들 같은 경우도 없어져서 사람이 오면 알아서 열리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는데, 뭐 그런 거는 뭐 부수적인 것 같고, 이 어마어마한 뭐 단차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계속 눈에 띄고, 바퀴 휠은 정말 이거는 바꿔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 휠이 아니겠죠. 이 휠이라면 정말 이 아저씨가 일을 안 하는 거고,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행사 끝나고 이제 하는 것 같고, 행사 자체는 뭐 약간 저기 심플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핵심 메시지 몇 개가 있는데, 뭐 이 기가 텍사스에서만 100만 대를 생산할 예정이고, 50만 대는 모델 Y고 뭐 나머지는 뭐 사이버 트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올해 하고 내년에는 새로운 차보다 생산에 집중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뭐 내년 초가 되면 세미하고 그다음에 로드스터 그런 부분도 이제 소규모나 아마 생산이 되겠죠. 당연히 그 주 타겟은 아까 사이버 트럭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로보택시가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로보택시 뭐 전용으로 만든 차가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로보택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이 행사를 보면서 내년에는 사이버 트럭이 본격적으로 많이 생산되고, 세미도 뭐 당연히 나오고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얼마나 사이버 트럭이 많이 생산되느냐와, 그 다음에 새로운 그 먹거리라고 보기엔 아직 좀 그러네요. 새로운 그런 어떤 제품인 테슬라 옵티머스라는 그 로봇가 어떻게 나오는지. 사실 저는 로보택시보다 로봇가 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로보택시 같은 경우는 사람이 다치거나 이런 어떤 사고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 어떤 가족용 로봇이라든가 그냥 일반 사람을 보조하는 수단의 로봇이라면은, 잘만 만들 수 있다면 옵티머스 같은 그런 로봇은 훨씬 생각보다 빨리 보급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로봇 택시 같은 경우는 워낙 법적인 제재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FSD를 통해서 극복이 됐다고 보는데, 모든 사고를 다 예견하고 사람이 승객이 타고 내리고 이런 부분까지 다 완벽하게 되려면은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나.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더 기술보다는 같이 따라줘야 아마 로봇택시가 본격적으로 보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빨리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해 봤습니다.